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여자가 직장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그 여자를 무릎 꿇게 한 사람들이 거꾸로 무릎을 꿇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어서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속이 뻥 뚫리실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새벽 4시, 부산의 한 전통시장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들려와요. 아직 어둠이 걷히지도 않은 시간에 돼지 국밥집 옥순내는 벌써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은주야, 파 좀 더 썰어줘. 58세 옥순, 엄마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죠. 은주는 엄마 옥순과 함께 새벽부터 국밥집 일을 도와요. 큰 무쇠솥에서 뽀얗게 우러나는 국물을 보며 은주는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이 냄새와 함께 자랐구나. 은주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입양하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옥순 엄마를 친엄마보다 더 친엄마처럼 의지하며 살아왔거든요. 엄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단골 손님이 인사를 건네요. 그럼요. 국밥은 새벽부터 끓여야 제맛이죠. 옥순 환하게 웃으며 정성스럽게 국밥을 담아줘요. 은주는 그런 엄마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져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죠. 학창 시절부터 들었던 그 별명 때문이에요. 중학교 때였어요. 은주에게는 별명이 있었죠. 바로 돼지 국밥집 딸. 특히 부잣집 딸인 최미라가 주도해서 늘 은주를 놀려댔어요. 야, 냄새 난다. 돼지국밥 냄새. 시장딸 주제에 뭘 잘난 척해. 너희 집 앞 지나갈 때마다 냄새 때문에 숨 못 쉬겠다. 미라는 늘 예쁜 옷을 입고 비싼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은주의 낡은 교복과 대조되어 더욱 초라해 보였죠. 점심시간이 되면 미라와 친구들은 은주 주변에서 코를 막는 신용을 했어요. 으악, 돼지국밥 냄새. 은주는 그때마다 눈물을 삼키며 화장실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죠. 언젠가는 나도 당당해질 수 있을까? 언젠가는 나도 미라처럼 당당하게 걸을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가면 엄마가 물어봐요. 은주야, 학교 재미있지? 은주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해요. 네, 엄마. 재미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흘러 은주는 대학에 진학했어요.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간신히 버텨냈죠. 성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위권이었어요.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현실의 벽에 부딪혔어요. 면접을 볼 때마다 늘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아, 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세요. 그러면 면접관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가난 때문에 번번이 취업에서 밀렸죠. 스펙도 나쁘지 않았는데 뭔가 항상 아쉬웠어요. 결국 대형마트 계약직으로 취직하게 되었어요. 일단 계약직이라도 들어가자.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을 거야. 은주는 자신을 위로했어요. 첫 출근 날, 은주는 설렜어요. 드디어 사회인이 되었구나. 하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직원 소개를 받는 자리에서 충격적인 얼굴을 마주쳤거든요. 그게 바로 어릴 적 은주를 괴롭히던 그 최미라였어요. 미라와 마주친 그날 밤, 은주는 집에 돌아와서 한숨을 쉬었어요. 옥순 엄마는 딸의 표정을 살폈어요. 은주야,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첫 출근이라 좀 피곤해서요. 옥순은 딸이 거짓말하는 걸 알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부엌에서 은주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죠. 엄마, 전 괜찮아요. 김치찌개 끓였으니까 먹고 가. 옥순 엄마는 가난해도 자존심만큼은 강했어요. 누군가 시장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돼지국밥 냄새가 뭐 어때서? 사람 먹여 살리는 냄새지. 우리가 뭔 나쁜 일 했나? 정직하게 장사해서 딸 대학 보낸 게 자랑스럽다. 겉으로는 딸에게 늘 용기를 주었지만 속으로는 딸이 고생하는 게 너무 안쓰러웠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몰래 눈물을 흘리곤 했죠. 내가 더 잘 살았으면 은주가 이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 하지만 딸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은주야, 우리 당당하게 살자. 우리가 뭔 잘못했나? 은주는 그런 엄마가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출근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은주는 열심히 일했어요. 누구보다 일찍 와서 늦게 퇴근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은주가 고객 응대 중에 작은 실수를 했어요. 계산을 하다가 바코드를 잘못 찍어서 가격이 잘못 나온 거였어요. 별거 아닌 실수였지만 지점장 박성철은 은주를 노려봤어요. 야, 신입, 이리 와봐. 박성철은 4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평소에도 계약직 직원들을 함부로 대했죠. 너 며칠 됐다고 벌써 실수야?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하겠다고? 너 같은 애들이 회사 망친다는 거 알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질책했어요. 최미라는 그런 은주를 보며 비웃었죠. 역시 돼지국밥집 딸답네. 미라는 지점장의 사촌이라는 걸 모든 직원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미라한테 뭐라고 할 수 없었죠. 은주는 점점 초라해진 자신을 자책했어요. 역시 난 안 되는 건가? 그 사건 이후로 은주를 보는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은주 씨, 괜히 찍혔네. 지점장이 원래 까다로워. 조심해야 될 텐데. 어떤 동료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그냥 잘 보여서 정규직이나 노려봐. 어차피 계약직은 언제 잘릴지 모르잖아. 점심시간에도 은주 혼자 먹을 때가 많아졌어요. 다른 동료들은 미라와 함께 어울려 다녔거든요. 미라가 돈이 많아서 종종 밥을 사주곤 했어요. 오늘 점심 제가 살게요. 동료들은 미라를 좋아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미라의 돈을 좋아했다고 해야겠죠. 은주는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화장실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을 때도 있었어요. 다들 나를 피하는 건가? 정말 내가 문제인 건가? 은주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엄마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옥순 엄마가 새벽부터 정성껏 도시락을 쌌어요. 딸이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영양가 있는 반찬을 넣었죠. 은주가 좋아하는 달걀말이랑 멸치볶음 넣었다. 점심시간에 옥수는 마트로 딸을 찾아왔어요. 은주야, 도시락 가져왔다. 은주는 엄마를 보자 당황했어요. 동료들이 다 보고 있었거든요. 특히 미라가 비우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머, 은주 씨 어머니세요? 직접 도시락까지 가져다 주시네요. 미라의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은주는 그 도시락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엄마의 정성이 담긴 도시락인데도 말이에요. 엄마, 다음엔 오지 마세요. 전 괜찮으니까요. 옥수는 딸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래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알았다, 딸아. 엄마가 성급했나 보다. 옥순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은주는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미라와 동료들은 계속 수군거렸어요. 도시락까지 가져다 주시네. 참 극성스러우시다. 은주는 그날 밤 엄마한테 사과했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또 다른 작은 실수가 일어났어요. 은주가 진열된 상품을 정리하다가 몇 개를 떨어뜨린 거였어요.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지만 지점장 박성철이 그 장면을 봤어요. 야, 너 이리 와봐. 박성철의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렸어요. 고객들과 직원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너 이게 몇 번째야?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실수? 너 때문에 회사가 손해보는 거 몰라? 박성철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어요. 돼지국밥집 딸 주제에 냄새나게 일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릎 꿇어. 예? 무릎 꿇으라고. 박성철이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는 상황이었어요. 은주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은주는 떨리는 다리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도시락을 들고 있던 엄마가 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옥수는 몰래 딸한테 또 도시락을 가져다 주려고 온 거였어요. 딸이 무릎 꿇은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김밥과 반찬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내 딸이 무슨 죄가 있다고 왜 무릎을 꿇려 울부짖었어요.
그러자 박성철은 더욱 비아냥거렸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돼지국밥집 아줌마네. 돼지국밥집 아줌마랑 딸은 똑같네. 냄새나는 모녀. 최미라도 거들었어요. 지점장님, 저 아줌마 매번 와서 딸 찾아요. 민폐예요. 옥수는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딸의 직장이었거든요. 은주야, 일어나라. 옥수는 딸을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하지만 박성철이 막았어요. 야, 일어나지 마. 제대로 반성해. 고객들이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어요. 다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옥수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딸이 이런 굴욕을 당하는 걸 막을 수 없다니. 그때 한 동료가 다가왔어요. 은주 씨, 그냥 꿇고 끝내요. 더 곤란해져요. 은주는 동료의 말에 더욱 절망했어요. 아무도 자신의 편이 아니었어요. 미라는 그 상황을 즐기고 있었어요. 역시 시장 사람들은 교양이 없어. 어머니까지 와서 난리네.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렸어요. 저런 식으로 키웠으니까 딸도 저 모양이지. 계약직은 원래 저런 거 아니야? 은주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엄마까지 모욕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어요. 차라리 죽고 싶다. 은주는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옥순도 딸이 더 큰 피해를 당할까봐 조용히 물러났어요. 은주야, 엄마가 먼저 갈게. 떨어진 도시락도 줍지 못한 채 터벅터벅 걸어나갔어요. 은주는 그런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더욱 자책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화가 나시죠? 그런데 그 현장을 본 고객 중 한 명이 있었어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는데 휴대폰으로 이 전체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이건 너무하다. 그는 영상을 온라인에 업로드했어요. 계약직 직원 무릎 꿇게 한갑질 지점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영상에는 은주가 무릎 꿇는 장면과 엄마가 절규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댓글들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조선시대야? 갑질의 끝판왕이네. 저 지점장 신상정보 뭐 없나요? 돼지국밥집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영상은 순식간에 수만 번 조회되었어요. SNS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갔죠. 하지만 은주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집에 돌아가서 엄마와 마주 앉아 있었거든요.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옥수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은주야, 그만두자. 엄마, 돈이 뭐가 중요해. 내 딸이 이런 굴욕당하는 걸 볼 수 없어. 은주는 더 초라해진 자신을 보며 오열했어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갑자기 본사 임원 조사팀이 마트에 나타났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본사 감사팀입니다. 직원 갑질 문제로 조사하러 왔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긴장했어요. 특히 박성철 지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둘러댔어요. 무슨 갑질이요? 여기는 그런 일 없는데요. 인터넷에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박성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최미라도 당황했어요. 조사팀은 체계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직원들을 하나씩 불러서 면담을 했죠. 은주 씨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익명으로 진술할 수 있다고 하자 증언들이 쏟아졌어요. 지점장이 평소에 계약직들을 함부로 대했어요. 은주 씨한테 특히 심했어요. 무릎 꿇게 한 것도 봤어요. 조사팀은 CCTV도 확인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죠.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은주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던 중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은주의 입양 기록과 출생 기록을 자세히 조사한 결과였어요. 잠깐, 이건 좀 이상한데요. 조사팀 중 한 명이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이 사람 혹시 K그룹이랑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DNA 검사와 출생 기록 대조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은주는 사실 K그룹 회장 김태준의 친딸이었던 거예요. 30여 년 전 집안 내 갈등으로 인해 입양 보내진 것이었죠. 당시 김태준의 첫 번째 부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들 사이에 재산 다툼이 있었어요.
김태준의 형제들이 어린 은주를 위험하다고 여겨서 몰래 입양 보낸 거였어요. 하지만 김태준은 평생 딸을 찾고 있었어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죠. 그런데 이번 갑질 사건으로 우연히 딸을 찾게 된 거예요. 조사팀은 즉시 본사에 보고했어요. 그날 오후 본사에서 특별팀이 파견되었어요. 이번에는 더 높은 직급의 임원들이었어요. 은주는 별실로 불려갔어요. 은주 씨, 앉으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임원이 은주에게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것 좀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건 은주의 출생 증명서와 입양 기록이었어요. 당신의 친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은주는 믿을 수 없었어요. 친아버지가 살아계세요? 네. 그리고 당신을 평생 찾고 계셨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노신사가 들어왔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품이 있는 남자였어요. 은주야, 김태준 회장이었어요. 은주는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내 딸이 맞다. 30년 동안 찾았는데 김태준은 눈물을 흘렸어요. DNA 검사 결과도 99.9% 일치했어요. 은주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소식은 빠르게 퍼졌어요. 본사 임원이 직원들을 모두 모았어요. 중요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성철과 최미라는 불안해했어요. 은주 씨는 본사 직속 간부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인권보호팀 팀장으로 승진합니다. 직원들은 웅성거렸어요. 뭐라고요? 계약직이 갑자기 간부로? 그때 은주가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분들. 은주의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렸어요. 돼지국밥 냄새 난다던 사람들. 시장 딸이라고 깔보던 사람들. 은주는 박성철과 최미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제 무릎 꿇으세요. 박성철은 땀을 뻘뻘 흘렸어요. 은주 씨, 그게 무슨... 팀장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최미라는 벌벌 떨었어요. 은주야, 아니 팀장님, 우리가 언제요? CCTV에 다 나와 있는데요. 은주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어요. 그동안 저와 제 어머니를 모욕한 것에 대해 사과하세요. 그리고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박성철은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 쫓겨날 게 뻔했거든요. 죄송합니다, 팀장님. 박성철이 무릎을 꿇었어요. 최미라도 울면서 따라했어요. 미안해, 은주야. 아니, 팀장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고객들과 직원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어요. 와, 속이 시원하다. 갑질하던 놈들이 무릎 꿇래. 그 장면은 다시 온라인 생중계되었어요. 이번에는 역전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죠. 댓글들이 폭발했어요. 이게 바로 인생 역전이지. 돼지 국밥집 딸 화이팅. 악역들이 무릎 꿇는 거 보니까 속이 뻥 뚫린다. 며칠 뒤 언론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어요. 돼지 국밥집 딸. 알고 보니 재벌 상속녀. 30년 만에 찾은 아버지와 딸의 감동 재회. 갑질당하던 계약직. 하루아침에 임원 승진. 은주는 본사 인권보호팀 팀장으로 공식 임명되었어요. 첫 출근 날 모든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하지만 은주에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은주는 시장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옥수는 딸을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은주야, 정말 꿈 같다. 엄마, 제가 선언할 게 있어요. 은주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 친아버지를 찾았지만 제 진짜 엄마는 날 키워주실 분이에요. 옥순 엄마가 제 진짜 엄마예요. 옥수는 감격해서 말을 못했어요. 김태준 회장도 이해한다고 했어요. 은주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 어머니 덕분에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은주는 새로운 직책을 맡았지만 매주 주말에는 여전히 엄마를 도왔어요. 시장 돼지 국밥집에서 말이에요. 엄마, 제가 파 썰어 드릴게요. 그래, 우리 딸. 마지막 장면에서는 시장 돼지 국밥집 앞에서 엄마와 딸이 웃으며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펼쳐졌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사했어요. 어머,
저분이 요즘 유명한 그분이네. TV에서 봤어요. 정말 멋있으세요. 하지만 은주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 돼지국밥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옥순도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딸이 이제 대단한 사람이 됐다고들 하는데 제게는 그냥 소중한 딸이에요. 은주는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지위나 돈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이라는 걸. 무시받던 삶도 정의와 진심으로 빛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몇 달 뒤 은주는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모든 직원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출신이 어디든 상관없어요. 박성철은 해고되었고 최미라는 다른 지점으로 좌천되었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반성하게 되었죠. 은주를 괴롭혔던 다른 동료들도 사과했어요. 팀장님,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너무 비겁했어요. 은주는 그들을 용서했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다 같이 좋은 직장 만들어가요. 그 후로 그 마트는 직원을 가장 잘 대하는 마트로 유명해졌어요. 은주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나도 언젠가는 당당해질 수 있구나.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구나.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였죠? 은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현실에서는 이런 극적인 반전이 쉽게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되는 이야기였어요. 옥순 엄마처럼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사랑 말이에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만약 은주의 입장이었다면 아니면 그 상황을 목격한 동료였다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그리고 직장에서 이런 갑질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도 궁금해요. 또 옥순 엄마처럼 자식을 위해 희생하시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